최소한의 낭만 투자, 바란 투자 늘 공부하고 배우는 관점에서 기법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배운다? 시장의 스토리. 아, 이런 산업은 이렇구나. 이런 종목은 이렇구나. 자꾸 배우고 공부해놔야 향후에 어느 시점 됐을 때 시황의 관점에 있을 때 이런 게 이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아는 거죠. 아는 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곳이 시장입니다. 늘 차트와 시세 동향에만 수급을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알고 있어야 늘 어떠한 대응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종목 브리핑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주 시청하시고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자, 최소한의 낭만 투자. 잠깐 오늘 종목 브리핑을 하기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방송국 주소는 메인 방송국은 프리캣.africatv.com 슬러시 치시고 퍼스트 순수 또는 홈페이지 mdconsulting.co.kr 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국 들어올 수 있는 접속 방법입니다. 또 이제 카카오 TV 같은 경우도 보조 채널로서 활용을 합니다. 이 콘텐츠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청할 수 있게끔 오픈 방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료 정회원이 되시면 유료 정회원 분들은 포트 매매 여기 보시면은 나온 것처럼 이 시청은 프로그램 시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가치 투자, 포트 매매, 수익 매매, 로또 매매, 전략 시황 핵심이라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편안하게 리딩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료 정회원의 신청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료 정회원은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는 건 여러분들의 수수료와 회비 부담을 거의 없애드리고 없앴다라보다도 최소화시킨 거죠. 최소화시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즌제로 1년 시즌제로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에 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방송 채널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방송 2 쪽은 시험 방송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수 선물을 전업 투자자 또는 지수 선물 데이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현재 표본으로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고 문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무료로 리딩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저에게 톡을 보내시거나 개별 문의를 하시면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카오 TV 같은 경우는 공유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공유하기는 방법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시청하시다 보면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화살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뿐만 아니라 카톡 친구한테도 보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서로 좋은 방송이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브리핑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업계를 볼 겁니다. 웬 철강업계냐? 오늘 철강주 빠지는데, 그쵸? 철강업계들은 최근에 트럼프의 보호무역 규제에 있어서 반덤핑 관세에 있어서 후판 가격이라든가 강판 쪽은 좋지 않죠, 분위기가. 근데 뭘 보냐면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좀 관찰하고 있었던 건데 철강업계 뉴스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업계 전년도 하반기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그 전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좀 발췌해 본 게 가격보다 안전, 내진용 철강제 저변 확대, 내진용 철강제 본격 공급, 지진 버티는 내진 철강제 규격을 상향한다 라는 얘기죠. 2층 이상 건물도 내진 설계 의무 대상. 제강과 건설사 1분기 올해 1분기 철근값 35,000원 인상 합의. 유독 철강 업계 중에서 철근에 대한 부분이 뭔가 미세하게 긍정의 소식들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한국철근 내진철근 KS 인증 취득. 시설마다 다른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 7월 달부터 기준이 규격이 통일돼 버립니다. 건축비 아끼려고 일부 건축주
내진 설계 의무법 적용 전에 건축 허가 서둘러 받는다. 당연한 거겠죠. 그 얘기는 결국 역으로 말하면 건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철근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유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 뉴스는 후판이라든가 강판 이쪽은 좀 지금 둔화되는 과정이에요. 가격도 정체지만 또 업황 자체도 좀 불투명한데 세세한 품목을 보면 철근 가격은 오히려 향후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뉴스를 통해서. 또 하나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는데요. 재건축 시장이 뜨거워질 거냐 차가워질 거냐 다음 대선에 차기 정부가 어디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제는 국회의원들의 국토위 관련자들은 어때요? 보시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좀 더 주느냐 안 주냐거든요. 이거 보면 국토부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없다. 폐지에 대해 다 반대하고 있다고요.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언제 시행이 빨라지냐인데 유예를 하냐 안 하느냐 연장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만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재건축 시장이 요동을 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진짜 시장 브리핑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이 분야 부분은 일본을 상당히 많이 닮았기 때문에 다 차기 정부가 국내 주택시장의 규제의 어떤 범위를 간다 하더라도 방향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할 거라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위치 결정점, 공공 부분에 확대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도시 재생 프로젝트, 결국 그건 재건축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본도 그러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재건축 시장이 무조건 급냉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자꾸 신도시 외곽 쪽으로 퍼져 나가는데 사실상 전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고요. 아파트 시장 및 우리나라의 그 건설 경기 시장은 결국 다시 도심화될 거라고요. 도심의 핵심 랜드마크 시장 쪽에서의 재건축 시장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향이 있다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랜드마크 시장 결국 서울로 친다면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해서 재건축 시장에 긍정 요인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쪽에서의 부도심 지역들 신도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그쪽보다는 결국 뭐 정부 차기 정부에서 세종시로 어떻게 이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공공 분야에 있어서의 이전되는 관점 새로운 신도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신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주택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겠죠. 하나는 기업 도시거나 하나는 공공기관 도시거나 근데 공공기관의 어떤 이전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세종시일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도시로 본다면은 경기 서남부권이라든가 충남 쪽 아산이라든가 이런 쪽이겠죠. 기업들 평택 이런 데 가 있는 쪽 그리고 재건축 시장 얘기하면 결국에 서울의 핵심 지역들 이런 곳이 향후에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요. 철강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판 쪽이 아니에요. 철근이에요. 건설하고 밀접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양 인허가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아파트 분양 인허가 이게 엄청난 물량 공급이다. 노태우 시절 이후에 최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어쨌든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든 주택가격이 떨어지든 그거는 다른 관점인 거고 일단 많이 짓게 되면 짓는데 뭐 나무 판때기를 짓겠습니까? 철근이 써야지. 근데 그 철근이 내진 설계 강화로 쓴다면 철근 가격은 좀 더 인상될 수밖에 없을 거고 어쨌든 철근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수요의 확산 수요처는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및 준공 추이인데요. 향후에 입주 물량들은 뭐 계속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 저는 가격이 일본의 그 시기처럼 총량제 나오고, 총량제라고 우리나라 지금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라는 표현과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보유세까지 나오면은 가격은 둔화될 거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가격은 썩 좋지 않고 둔화될 거라고 봅니다만, 향후에 차기 정부에서는 공공 분야를 상당히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인허가가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건설사들의 공급 부분은 확대되니까 철근 수요도 증가할 거라는 걸 저는 유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긍정의 시그널이 철근 시장 쪽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중국 화베이 지역, 중국의 철강제 오퍼 가격줄이 좀 보면 전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상승한 추세입니다. 가격은. 그러나 최근 올해 들어와서는 좀 정체에 되는 가격 둔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요새 철근 유통 가격을 보면 철근 유통에서 수입하고 큰 차이가 안 나,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최근에. 예전에는 뭐 가격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요. 있었는데 지금 유통 가격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도 이게 이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인데 1년의 평균치보다도 점진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철근 유통 가격이 좀 안정적이고 최근 올해 들어와서도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만 급격한 하락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철강 제품 가격 추이를 보시면 열연, 냉연, 후판, 철근인데 여기 보면 검정색이 철근이거든요. 철근 가격 전체적으로 철강 제품들의 가격 추이는 전년도부터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포스코도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는데 유난히 최근 들어서 올해 1, 2, 3월 때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좀 정체되거나 하락인데 철근 가격만큼은 하락폭이 둔화가 적어요. 유통과 수입 가격인데요. 유통과 수입 가격의 괴리도 크지 않아요. 만일 수입 가격이 현격하게 낮다면 수입 제품을 쓰겠죠. 그렇죠? 근데 가격 차이도 크지 않고 또 하나는 철근은 실질적으로 고품질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진 설계의 KS 마크 인증에 따라서 향후 내진 설계 의무화에 따라서 수입의 저가 제품들하고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의 좀 포커스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철근 가격에 영향이 큰 회사가 현대해철도 있습니다만 대한제강하고 한국철강이에요. 왜? 이들 회사는 사실상 매출의 거의 대다수를 90% 이상을 철근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실적을 보면 대한제강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상당한 회복력이에요. 개선이에요. 매출은 1조대를 유지하다가 8천억대로 뚝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 104억에서 2015년도 557억, 전년도 563억. 무려 400% 이상 영업이익 개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만원대까지 도달을 한 이유가 6천원에서 만원대까지 약 거의 50%에서 40% 이상 상승했던 요인이 실적 개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한제강은 원래 또 배당을 많이 줘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현재 PBR이 0.66배. 뭐 이때는 더 쌌었죠. 뭐 지금 추이를 꺾이는 추이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속적인 상향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랬을 때 지속적인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왜 매출은 감소했습니까? 매출 감소한 게 좀 영향이 있죠. 좋지 않은 영향이. 근데 매출이 왜 감소했습니까? 물어보면 이건 일정 부분 포스코 영향이에요. 무슨 얘기냐? 포스코가 철근 시장에 손을 안 댔었는데 워낙에 힘드니까 베트남에서의 공장에서 베트남 공장에서 철근을 우리나라로 역수입하는 2015년도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 2015년도 주가가 좀 빠져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흔들었던 관점은
포스코의 베트남 공장에서 철근을 역수입하는 국내로, 그러면서 소위 골목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큰 대기업이 말이야 순대까지 팔아먹고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이런 것처럼 포스코가 손대지 않았던 부분에서 철근 시장이 국내에 공급이 되면서 매출이 좀 감소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매출이 아주 급격히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 개선세에 뚜렷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봐요. 해석의 차이입니다만, 앞으로도 포스코의 물량이 계속 확대됐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일정 부분 수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2015년과 2016년도에 한 1년 반 정도의 수입이 된 이후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매출의 영향은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에 따른 기대감을 제강사들, 철근의 회사들은 지켜봐야 되겠다. 올해도 이익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특히 현재 최근에 철강 가격이 전반적으로 둔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근 가격의 양호한 관점은 향후 내진 설계 부분에서의 주시장이 긍정의 시그널로 반영하면서 이익 개선세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본다고요. 이제 대한제강은 PBR이 0.66배입니다. 한국철강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이 급격 감소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됐거든요. 현재 PBR은 0.48. 재무적으로는 뭐 부채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두 기업 다. PBR은 상당히 낮고요. 둘 다 배당을 높게 하는 편입니다. 2015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고 있는 거죠. 두 기업 다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입이 강력했다가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기관들만 빠져나가고 있고,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수입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관점인데 이제 기관들이 다시 한번 들어와주면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거고, 현재로서는 차익 매매를 내놓고서 수렴하는 과정이 눌림목이라고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요인이 이런 이익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 시기 2015년도에 강한 바람을 불었는데, 전년도에도 이익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격히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를 보여줬다는 건 2015년도에 너무 한 번에 주가를 뽑아놓고 나서 숨고르기 형태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대한제강, 한국철강, 평소에 거래가 많은 회사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기관 수급은 전혀 없죠. 수급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번 달 들어서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거래가 붙습니다. 거래가 좀 대량 거래가, 평소의 거래보다는 대량 거래가, 그렇죠? 먼저 하나씩 대한제강 보면 대한제강 평소 거래가 거의 없다가 얼마 전에 터진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봉으로 가볼까요? 이럴 때 주봉의 모습 보면 실적 상승으로 상승해 놓고, 그렇죠?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자리 보시죠. 주봉상 2015년도 이 가격대를 하회하면 반등, 하회하면 반등, 지지 반등, 지지 반등. 그리고 얼마 전에 요 오밀조미나 박스에서 철강주들은 거의 다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자 강세, 그리고 숨고르기 아주 양호하게. 그러면 올해의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적도 기대가 되면서 주가 흐름도 긴 수렴과 박스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실적 내용을 보면 지금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까지 본다면 연말까지 나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실적 보시면 2010년도 175억, 155억, 104억. 결국 2014년도가 가장 안 좋았죠. 주가도 가장 안 좋았죠. 2014년도에 보시다시피. 그리고 2015년도 빵. 당연하죠. 실적이 이렇게 붕 떴는데. 더 과거로 가볼까요?
그럼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일단 630억입니다. 최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을 보면 600억대, 500억대 찍은 게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10년도부터 보면 2010년도 시작점이 여기고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럼 올해는 주가가 9,000원대를 하회하면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하회했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순간 급락 과정이 있어서. 그럼 그 얘기는 결국 9,000원대는 지지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최대 거래한테였던 2012년도에 고점이 17,000원대인데 한 번쯤은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준다면 고점 근처 쪽으로 높아지는 가격 상승 흐름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한제강은 실적 추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만해요. 그 다음에 한국철강. 같은 밸런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대한제강과 한국철강을 보면 대한제강이 좀 더 강한 모습이라고 봐요. 수급적으로나 거래량의 흐름에서. 둘 다 같은 밸런스인데 둘 다 같은 밸런스에서 약간 후발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건 한국철강. 한국철강은 35,000원이 지지 형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대한제강은 9,000원대가 지지 형태. 단기적으로 만원대가 지지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철강 제강사들의 철근 회사들의 향후 올해 실적 전망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최근 3월 달의 흐름도 아주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같은 철강 업체들인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꺾여서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3월에 오히려 강한 모습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판이라든가 강판 쪽에 있어서는 조금 부진하거나 가격 정체가 있습니다만 올해 철근 쪽에서는 다르다. 그러니까 요즘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달라요. 건설사도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르듯이 좀 다르다고.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과거처럼 그냥 대형주 가고 중형주 가고 소형주 가고 이런 사이클도 아니고 같은 업종에 가니까 이 업종에 가니까 저것도 가고 이게 아니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포커스를 세세하게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한 투자의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수급만 갖고 외국인 따라잡기, 기관 따라잡기 이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오늘 살펴본 종목 브리핑은 철근 회사들, 대한제강과 한국제강이었습니다. 오늘 종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